안녕하세요. 오디오 클립 덕업일치의 진행자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자, 오늘은 내 블로그가 고객을 데려왔다 강승우 저자님을 모시고 다시 2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와. 자, 우리 1부에서는 너무 이제 살았던 이야기를 좀 쭉 끌어와 봤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책 이야기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블로그 마케팅 해가지고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블로그 글 하나로 매출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실전 마케팅. 많은 분들이 블로그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채널인데 얼마나 그 공을 많이 들여야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약간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자님의 언어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책은 제가 그 와이프랑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 실제로 블로그로 엄청난 성과를 냈었거든요. 그 성과를 낸 기술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기술들이라고 해서 뭐 로직이니 알고리즘이니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히려 글쓰기 책에 가깝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책 쓰기 전에 이제 쭉 한번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저도 공부를 하고 그 블로그 마케팅을 배운 케이스니까 사업장을 위한 마케팅을 위한 책들을 보면 너무 기술적인 책들이 많았었고, 맞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 책들을 보면 너무 퍼스널 브랜딩 쪽의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업장인데 블로그 글쓰기 하는 책이 없구나 라는 틈새다. 이거 생각지도 못한 틈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죠. 진짜 약간 컨셉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자기의 실제 경험을 녹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되게 구체적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뭐 누군가 다 따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 다 오픈하는 게 괜찮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지만 자기는 괜찮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쿨하게 좀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이나 제가 강연도 좀 무료로 좀 조금씩 하는 편인데 막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전 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내가 세상에 계속 좋은 걸 내줄수록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보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영향력,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베풀수록 이게 돌아오는 거나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저 완전 이해해요. 그래서 책에도 그 기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최상위 기버 얘기하시면서 이제 본인도 약간 기버 성향으로서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게 사실 스레드나 이렇게 글 쓰시는 거에서도 다 묻어나거든요. 그걸 목표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세일즈를 강하게 하거나 막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거기 거부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선해서 그렇다고 절대 얘기하기 싫은데 그냥 성향이 이런 성향이었고 저에게 맞는 전략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구나. 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진짜 나의 도움을 필요한 분들께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을 받고 도와드리는 형태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책도 나온 거죠. 사실 책이라는 것도 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노력과 비용과 시간이 들고 또 이걸 팔기 위한 그런 노력도 되게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세상에 조금 더 좋은 걸 내줬을 때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책도 이제 어떤 분들은 나의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응축해서 받은 거를 이제 얼마 19,8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책이 19,800원인데 이 19,800원에 그 노하우가 다 담긴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을 통해 강연이 연결되기도 하고 사업이 연결되기도 하고 실제로 책 보고서 고객 연결도 많이 됐다고 제가 스레드에서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다시 나한테 순환돼서 돌아오는데 이게 나의 노력을 보인 만큼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이게 뭐 1대1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제가 주는 거는 한 10 정도의 노력을 주면은 그 중에 한 2, 3, 4? 이 정도 돌아오는 느낌인데 그럴수록 그냥 기분이 좋은 거죠. 맞아.
좋은 기분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랄까. 그리고 저도 되게 열린 분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공간 오픈했을 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사실은 쉬운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되게 열린 마음으로 제일 먼저 오셨어요. 제일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네, 1등으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도 이런 분은 다르다. 근데 저는 성공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성공하시는 분들 안에는 대부분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3가지라고 볼게요. 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행동하는 사람. 네, 근데 이 세 가지를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행동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이제 이분은 잘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좋은 에너지를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베푸시는 만큼 그만큼 많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이 책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분이 어떤 성향이고 내가 이분을 좀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어떤 신뢰라는 부분들이 책을 통해서도 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책을 보고 조금 더 다르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글을 잘 쓰시는구나. 글쓰기 덕후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제 책의 1장을 보면은 왜 블로그 마케팅인가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블로그 왜 지금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요즘 뭐 누가 블로그 봐. 뭐 쇼츠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있고 스레드도 있고 왜 뭐 굳이 어려운 채널인 블로그를 선택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왜 블로그 마케팅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저자의 입장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효율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인스타, 유튜브 이거 맞는 얘기긴 한데 그것들은 그 전국구 대상의 비즈니스를 할 때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블로그 대행사는 사실 블로그나 블로그가 아니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저의 고객들, 제 블로그 대행사의 고객들은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필라테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인스타나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글 써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찾을 만한 키워드에 배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거죠. 이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첫 번째에도 살짝 얘기 드렸는데 영상을 만드는 거랑 글을 쓰는 거랑 이 들어가는 에너지. 시간은 네. 완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님들 솔직히 블로그 글 쓰는데도 허덕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영상을 찍고 영상까지 하나. 영상까지 하나? 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겁니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고, 네, 보통은 글 정도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블로그가 훨씬 나은 매체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또 블로그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에서도 이제 성과를 내는데 맞아요. 서포트를 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리고 블로그에는 뭐 사진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고 뭐 글도 들어가고 되게 풍성한 내용을 좀 더 담을 수 있어서 이제 되게 약간 진정성 있는 전달력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가 맞아요.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죠. 네, 많이 존재하고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시는 회원님들은 블로그 보고 왔어요. 거의 첫 인사와 거의 같거든요. 신규 고객의 한 90%는 블로그 네. 보고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다른 필라테스 센터 대비 저희 센터 블로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 4배 정도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회원권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업 들을 때는 뭘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엄청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써가지고 블로그에 담아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오셔도 충분히 자기가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가 빠른 거지. 결제가 빨라. 이거 진짜 중요한 요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선은 오게만 하자.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글이든 콘텐츠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오면 맞아.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이미 마음을 먹고 와서 그냥 내가 톡 건드려주면 이제 결제하실 맞아. 수 있는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가 좋은 게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도 찍고 뭔가 이렇게 그 센터의 환경도 찍고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내 눈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익숙한 상태로 이 공간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낯익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연예인 보듯이 맞아. 선생님들도 이미 얼굴을 알고 와. 맞아, 그러니까 맞아. 거기에서 원장님 상담할 때 나 이 원장님 보고 왔어. 그러면 이제 낯선 거에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저항이 되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정확하고 그래서 네. 저희 센터에서도 그 원장님 사진을 꼭
계속 보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필라테스 센터의 회원권이 우리들 그 센터를 운영하고 이걸 아는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아예 그 필라테스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낯설죠. 완전 낯설고 이거를 설명을 들어도 한 번에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낯설 것 같아요. 왜냐면 PT샵 뭐 헬스장 같은 데는 좀 그냥 아무데나 가서 기계 쓸 수 있는데 필라테스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막 예약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담 시에 그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더 생각해보고 그쵸. 오겠어요. 이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 글로 다 깔아놓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결제하고 갈게요. 거기서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죠. 역시 이거는 사실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다른 업장에서도 되게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약간 저는 항상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놓치잖아요. 근데 매뉴얼을 잘 갖춰놓고 블로그나 이런 데 소개가 잘 돼 있고 로드맵이 좀 잘 그려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상담하는 CS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맞아요.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도 되게 크게 뭔가 성과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1호점을 인수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이제 다들 눈이 뒤집혀가지고 야, 하나 더 하자. 그래서 2호점을 했는데 2호점 딱 시작하자마자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자기야 빨리 블로그 글 좀 쓰라고. 자기가 상담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초반에 글이 안 쌓여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빨리 써가지고 2호점도 이제 성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1호점을 했을 때 그 어떤 시스템과 매뉴얼에 대해서 익숙해 있다가 2호점 하니까 새로움에 대한 낯섦에 대한 거 이제 확실히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격차가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블로그 글쓰기 기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고객 관점에서 글을 써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글감을 모으는 방법이라든지 키워드에 대한 얘기들 이런 약간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할 때는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 관점의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 대행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도 하고 그중에 이제 실제로 고객도 광고주님도 되고 하는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글을 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피드백입니다. 그게 이제 쓸 거 한 타스는 썼어. 한 타스 썼어. 다 썼는데 그 다음 타스로 넘어가면 뭘 써야 되지? 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었거든요. 이제 뭐 쓰지? 라는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회원님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줬어. 뭐 어떤 회원님이 애기랑 왔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듣고 있어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써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객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계속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특정한 특징을 가진 고객님이 오시면 그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글에 맞는 사람이 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딱 맞춤 손님이 딱 찾아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희 1호점 옆에는 그 대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 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꼭 3월과 9월 개강할 때마다 또 그 학생들이 오고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게 진짜 그 금맥이구나. 정말 뾰족한 글쓰기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사업주님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제 사업주님도 너무 자연스럽게 고객이랑 얘기는 하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제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도 뭐 질문하실 거고 맞아. 또 상담하면서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하는 것도 있으실 거고 맞아. 그리고 뭐 특정한 고객들이 어떤 요구를 한다 요청을 한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맞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블로그에 계속 쌓여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딱 맞는 고객이 진짜 퍼즐처럼 탁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 고객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글들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고객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도 되죠. 자기 객관화도 돼가지고 우리 사업장이 고객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사업장의 소개글을 제가 항상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개글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맨 처음에 소개글을 썼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필라테스 센터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고객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쓰고 다시 썼을 때는 그래도 좀 뾰족한 포인트들이 있는 소개글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하는 이게 기본적인 글쓰기의 효과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진화하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내가 글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나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사업장 운영 자체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아까 전에 우리 일부에서 네. 녹음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진짜 그 언행일치. 극단적인 극단적으로 언행일치라. 근데 맞아. 사실 내가 비즈니스 하는 업장의 글을 내가 얼굴을 알리고 공표한 거잖아요. 맞아. 난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야. 뭐 얘 선생님이야. 그런 선생님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맞아. 고객들이 바라는 모습이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게 진짜 글쓰기의 순기능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부 때 잠깐 얘기 들었는데 그 음. 센터 인수하고 나서 와이프랑 되게 많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그 글쓰기도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데서 생각을 맞추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도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고객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이렇게 돌려서 쓰고 그걸 와이프한테 항상 보여주거든요. 뭐 네. 보고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이제 그 글쓰기 한 걸 같이 보게 되고 이제 네. 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방향을 맞출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그 뭔가 합을 맞추는 것도 사실 대행을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합을 맞추시는 건가요? 네, 대행할 때도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대행할 때는 오히려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잘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방향성을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설계해드리고. 왜냐면 이미 저는 수많은 필라테스 원장님들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쵸. 보통 이렇게 대행 오시면 제가 컨설팅 하듯이 조금씩 알려드리죠. 어, 뭐 이게 이런 거 하는데 저희 이번에 이런 거 이벤트 하는데 이렇게 네. 해보셔라. 뭐 아니면 뭐 이번에 이런 거 시작되는데 이런 거 해보셔라. 음. 최근에 또 생각났는데 이효리님이 요가원 요가원. 오픈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우연찮게 그쪽 근방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를 제가 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효리님 이런 거 하시는데 이거 좀 트래픽 좀 데려와 보면 어떨까요? 너무 그래서, 좋죠. 네, 준비하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팁들 드리는 게 사실 소상공인한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감사함을 또 되게 잘 아시는 고객들을 잘 만나실 것 같아요. 고객 복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맞아요. 엄청 있습니다. 다 제가 하는 일들을 좋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 듣고 돈 버는 게 이렇게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진짜 그런 직업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짜 찐 행복을 찾는 맞아요.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제 그 블로그 대행에 대한 마케팅을 엄청 공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비를 투여해가지고 네. 뭐 인스타에 광고를 뿌리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거든요. 거의 다 이제 제 글을 보고 오신 분들이나 어떻게든 저를 알고 찾아오신 분들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훨씬 더 사업이 안정적이고 존중받으면서 일하는 느낌이 훨씬 커요. 그거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고객들이 왔을 때는 진짜 뭔가 갑질하듯이 뭐 이럴 수도 맞아. 있고, 맞아.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모든 대행사들이 다 똑같지 이런 약간 맞아. 어떤 기존에 그 나쁜 경험을 했던 대행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들고 오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나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그런 분들 만나면 조금 진짜 나도 더 잘해주고 싶고 이분들도 정말 나를 더 존중해주고 이런 게 좀 배려가 쌓이면서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느껴보니까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께 더 잘하죠. 더 잘하게 돼서. 저는 완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진짜 이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됐든 사업주가 됐든 내가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무조건 친절을 베풀면 돌아옵니다. 네, 그것이 이득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서로를 배려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에 대한 얘기들도 좀 했었는데 네. 이 키워드에서 약간 잠재 고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 포인트만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이게 또 두 번째로 그 사업주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긴 네. 한데 그 보통은 나 글 열심히 쓰는데 왜 이렇게 문의가 안 오냐 안 이어져. 이 경우에 보통은 그 키워드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왜냐면 같은 키워드만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블로그 시스템 상에서는 내 블로그에서는 같은 키워드에 딱 하나의 글만 올라갈 수 있게 시스템이 그렇게 거의 잡혀 있거든요. 네, 묶은 글 발행되니까. 묶은 글 네. 이렇게 같이 묶여서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확률적으로 고객들을 늘리려면 되게 다양한 키워드로 네. 이제 내 글을 노출시켜 놔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쵸. 거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다른 업종의 키워드를 우리한테 쓰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라테스로 치면은 사실 이게 필라테스의 상위 개념은 생활체육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생활체육의 안에는 헬스도 있고 네. PT도 있고 네. 요가도 있잖아요. 그쵸. 거의 이게 한 4대장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이 헬스장, PT, 요가에도 저희 센터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실 분들은 PT를 다니겠죠. 요가를 하실 분들은 요가를 다닐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애매한 사람들. 어떤 운동하지? 이런 분들이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궁금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네. 그런 분들은 실제로 헬스장 글을 보고도 필라테스로 연결이 맞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키워드 자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이 있을 만한 곳으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시면 이 키워드에 대한 확장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진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되게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키워드가 그런 거거든요. 맞아. 하나에 막 집착해가지고 이걸로만 노출시켜달라 막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객들은 정말 그 선택의 기로에 있거든요. 맞아. 진짜 명확한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그냥 조금 뭐 운동 좀 하고 싶다. 그래 뭘 하지? 막 이런 약간 두리뭉실한 사람들을 내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데 맞아. 굳이 그걸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도 계속 이렇게 확장이 나가면서 그런 어떤 큰 상위 카테고리의 어떤 큰 개념 안에서 내가 또 끌고 올 수 있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서 좀 더 약간 마케팅에 효력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그 사업주 분들이 보시고서 나 이거 따라해봐야지 라고 하는 어떤 약간 템플릿 같은 느낌의 이런 제공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걸 기획하실 때는 어떤 의도로 하셨을까요? 실제로 제가 글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템플릿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 또 대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직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교육을 그냥 뭐 이렇게 글 잘 써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템플릿 글 형식들은 저희 대행사에서 쓰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이거를 책에다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많은 그 사업주님들을 가르쳐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글을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 글쓰기의 수준을 빨리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템플릿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구조를 갖추고서 쓰면 그래도 내가 생각을 거기다 끼워 넣는 형식으로 맞아. 내가 여기만 채우면 돼 하는 형식으로 가다 보면 글의 맥락이 잘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글쓰기 스쿨이나 이런 거 저도 해보면 너무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얘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삼천포로 가셨다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 전체적인 맥락이 딱 안정적으로 딱 다져졌다라는 정돈된 느낌을 가져가기가 일반 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좀 많은 분들이 여기 파트를 보고 굉장히 이분을 만나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피드백이 있었나요? 그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이제 좀 아신 것 같다라고 하고 솔직히 이 책 나오고 나서 그 블로그에 보면 유입 경로 나오잖아요. 네. 이 다 이 책에 나와 있는 특정 문장들이 치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보면서 열심히 참고하고 계시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샘플들을 보여드리고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시고 가급적이면 한번 여기 제가 스샷을 넣어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따라 써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책 같은 것도 글쓰기 잘하고 싶으면 필사하잖아요. 필사하죠. 네, 이런 것도 사실은 필사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쓴 글들을 많이 따라해 보면서 거기 안에서 또 내가 그 안에 내 스토리라든지 나의 회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잘 담아내면서 그래서 더 좋은 글의 구성들을 잘 갖춰놓는 글쓰기를 연습하다 보면은 또 내 걸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 위에 내 거를 쌓아야 되지 이제 시작부터 이제 0에서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맞아요. 심지어 저도 블로그 마케팅 처음 배웠을 때는 필사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필사가 이제 필라테스 센터는 솔직히 잘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했고 그 변호사나 병원들 네네네. 많이 했죠. 거기는 이제 실력 있는 마케터들이 돈 되는 또 마케팅 영역이고. 이미 해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 보고 참고하고 이제 저희 필라테스 센터에 적용해서 제 나름의 뭔가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뭐 하나의 전문가가 되려면 진짜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공을 써야 됩니다.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요행을 바라는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로 진짜 필사적으로 이제 한 번은 내가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진짜 잘해보고 싶다 하면은 한 번은 정말 내가 몰입하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행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저 그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무료 강의나 이런 거 했었는데 제 거 블로그 그대로 뺏겨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꽤 많이 만났어요. 그런 네. 분들 했는데 그 글 제가 따라가서 볼 때마다 너무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집니다. 왜냐면 아쉽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왜냐면 그 글들은 저희 센터에 맞는 글이지. 그쵸. 본인들 게 아닌데. 본인들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자기 옷 아닌 옷 입은 느낌이 그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가지고 고객들이 그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느낄 수 있을까? 맞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거 뺏길 시간에 차라리 필사 한 번 더 하고 맞아. 조금 여러분 사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사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쉽고 빠른 길을 요행으로 찾으려는 분들이 하는 실수들이 항상 많은데 저는 반드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삶에서 그런 보상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쓴 만큼의 결과를 많이 얻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행보다는 노력해서 얻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좀 알고는 있어요. 물론 우리 일부에서 나눴듯이 나도 일하지 않는 어떤 자동화 수익 그런 수동 수익으로서 뭔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의 현재 뭔가 노동으로서의 가치로서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행위가 저는 되게 행복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흘리는 땀, 노력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시면서 좀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제가 신태순 작가님이랑 좀 친분이 네. 있어가지고 많이 영향을 받은 부분인데 진짜 차별화는 시간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가장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네. 시간이. 그걸 좀 갈아 넣어야 차별화가 되지 않나? 맞아요. 진짜 누적되는 게 맞아요.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파워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라고 치면은 보통의 차별화 글들을 뭐 우리 호텔식으로 인테리어 했어요. 새로 뭐 해외에서 수입해온 최신식 기구를 넣어놨어요. 이런 걸 소고점으로 샀는데 네. 사실 돈은 쓰면 따라잡히잖아요. 그쵸. 이게 차별화 포인트인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맞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원장님의 이 철학이나 내가 이 센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에 대한 걸 더 보여주는 게 차별화가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사실은 그 글 속에서도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약간 나 정말 여기에 내 마음을 혼을 담아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라는 게 느껴지는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글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어떤 글쓰기의 구조적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기술적인 게 더해진다면 되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뭔가 자기 검열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일단 쭉 한 번씩 써보는 연습을 되게 해보시는 게 좋고 그거를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이제 제 책 보시면서 다시 기술적인 거 좀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 키워드 이렇게 잡으라 그러네 해서 한 번 또 적용해서 또 한 번 쭉 써보시고 이게 반복되면은 이제 그 자기만의 스타일 그리고 효과가 있는 글쓰기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네이버 플레이스와 AI 글쓰기 그리고 사업 블로그 마케팅 대행업도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방송에서 모든 책의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책 이야기 좀 드리면 제목은 내 블로그가 고객을 데려왔다. 강승우 저자님이 쓰신 책이고요. 저희 오디오 클립 방송에서는 바로 책으로 글감 연결이 돼서 바로 책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되어 있고 유튜브에도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들이 있고 이게 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블로그라는 어떤 그 채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블로그는 사실 일상 글쓰기에서도 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원하시는 누구라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저자님들 예비 독자님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 정말로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자기 객관을 되게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름 있는 저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 있는 저자가 아니면은 이 책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에 도달한 게 이게 또 극단적으로 유용한 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진짜 찐 정보들이 있네 라는 책이 돼야 계속 입소문을 타고 책이 팔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경험과 기술과 배운 것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진짜 찐으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소상공인 사업자분들보다는 마케터분들이 읽어보시고 너무 네, 좋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정도로 좀 평가받고 있는 책이니까 네.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케터들이 인정하는 책이라는 것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 또 되게 인지를 잘 하고 있다는 거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 그냥 단순 대행업을 떠나서 이런 쪽의 모든 사업을 잘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되게 많은 귀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을 통한 어떤 강의의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나면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사업적으로 좀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또는 이제 강의나 강연 쪽에 좀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찾을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블로그, 일단 네이버에서 모네타리움을 검색해 보시면 그 인물 등록 이미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SNS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블로그와 스레드, 이렇게 텍스트 기반이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약한 수준입니다. 일단 블로그 통해 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받으니까 한번 이렇게 연락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 소감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책 나오고 첫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라도 제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강승우 저자님과 저도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